안녕하세요. 저는 평면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하는 정가윤입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첫 번째 색칠 경복궁 크레파스 48색입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크레파스를 소개하고 관객들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총 4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채집한 색을 종이에 아크릴로 칠한 경복궁 48색, 크레파스 만드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크레파스 제작소, 그리고 어떤 비율로 그 새로운 색이 만들어졌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경복궁 크레파스 48색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좌대에 올려져 있는 경복궁 크레파스 48색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우리가 크레파스나 색연필, 사인펜 등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색명을 처음 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주입식으로 어떤 그런 보편적인 색을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나나 병아리 그리고 계란 노른자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노란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자연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성품 크레파스 속 색을 모두 삭제하고 자연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을 채집해서 그 안에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크레파스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장소를 고르면서 미술 시간에 우리나라 전통 색을 배우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공간에서 직접 바라본 색은 어떤 색을 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근처 경복궁을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을 답사하면서 그 공간에서 특유성을 발휘하는 색이나 아니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색들을 채집하게 되었어요. 원래 그 공간에서 직접 물감을 만들어서 사물과 비교해보면서 그 색을 직접 대조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경복궁은 안에서 물감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팬톤 컬러 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업실에서 다양한 그 경복궁의 색을 아크릴 물감으로 만들어 보고 그 만든 색들을 가지고서 경복궁에 다시 가서 색을 또 비교해 보고 또 작업실에서 더 색을 추가하고 또 비교해보고 그렇게 4월 한 달을 정말 셀 수 없이 경복궁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이 작업을 할 당시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 나이가 경복궁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렇게 많은 색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색도 넣고 싶고 이 색도 넣고 싶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 크레파스가 12색, 그 18색, 그리고 24색, 32색, 그리고 48색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18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8색에 이 경복궁을 다 담기는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가하고 하다가 결국은 48색이 되었습니다. 네, 48색을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크레파스로 그 색을 재현하는 거였어요. 크레파스를 낱개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색이 14가지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4가지 색을 가지고서 그 크레파스를 녹이고 혼합하고 그 실리콘 틀에 다시 부어서 다시 굳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크레파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크레파스에 있는 라벨지도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종이를 다 일일이 돌돌 말아가지고 풀로 붙이고 하면서 직접 수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크레파스가 녹아있을 때 색이랑 굳어있을 때 색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에 이제 녹이면서 색을 볼 때는 이 정도면 비슷하겠지 해가지고 붙여서 색을 칠해보니까 너무 색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임시로 굳혀서 칠해보고 다시 또 색을 비교해보면서 또 다른 색을 첨가하고 다시 또 굳히고 칠하고 굳히고 칠하고 이거를 진짜 엄청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되게 어려웠고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동심을 가지고서
어렸을 때 색을 처음 배우던 그런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색칠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요. 여기 전시 공간에 새롭게 탄생한 경복궁 크레파스를 직접 칠해보면서 되게 낯설고도 어쩌면 또 익숙한 이 색들을 다시 새롭게 인지하면서 경복궁의 색에 빠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꼽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체험존에 있는 컬러링 도안 스케치도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그 중에 경복궁에 있는 돌바닥을 형상화한 스케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그 도안을 가지고서 사람 얼굴을 되게 재치 있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어떤 분께서는 또 저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려주시기도 했어서 그것도 기억에 남고, 근데 가장 뿌듯하고 가장 기분이 좋은 그림은 제가 만든 컬러링 도안을 흰색이 나오지 않게 완전 꽉 채워서 색칠을 하고 가신 분들의 그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엄청 큰 벽걸이형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 달이 다 지나가면 그 지난 달에 있는 종이를 찢어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저보다 큰 그런 엄청 큰 종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가득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부모님께서 종이를 찢어주시는 날만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그런 시간에 항상 미술 작가라는 장래 희망을 적어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미대도 진학을 하게 됐었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단체전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1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되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자기가 지금 우연히 친구랑 어떤 전시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참여 작가 중에 제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초등학교 동창이랑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정말 오랜만에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맞다 했더니 그 친구가 너 정말로 진짜 미술 작가가 되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축하해주고 되게 응원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뭔가 그때 제 어렸을 때 꿈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또 덕분에 지금까지도 되게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이 궁금해서 계속 그 작가의 전시를 찾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경복궁에 있는 색을 채집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또 다양한 공간 속에서 채집한 색들로 이 시리즈를 계속 또 이어나가고 싶고, 또 제가 이 크레파스 작업 말고도 제 시력에 대한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그림이 걸려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전시장에 나오는 발걸음이 항상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즐겁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또 좋은 작업과 좋은 전시를 보여드리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